지난달 30일 보스턴 원정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낸 류현진은 원래는 5일을 쉬고 5일 클리브랜드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경우 류현진은 다시 5일을 쉬고 11일 에인절스전에 나설 수 있었는데요. 통산 4경기에서 2승 0.98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에인절스는 류현진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팀이며 주력 타자들의 대거 이탈로 타선의 힘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11일 에인절스전이 아니라 9일 보스턴전에 나서기 위해 5일이 아닌 4일 경기에 등판하는데요. 이로써 류현진은 201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4일 휴식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 때문에 보스턴전에 등판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저는 몬토요 감독의 이 선택이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등판일 조정은 류현진이 선택한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경기 연속 4일 휴식 등판은 지금까지 데뷔 시즌인 2013년 그리고 2018년에 2번 있었는데요. 어깨 수술 후로는 2018년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 내전근 부상으로 석 달을 쉬고 돌아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경기가 많이 걱정됐던 저는 지난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을 기록한 류현진이 7회에 다시 올라오지 않기를 바랐는데요. 하지만 류현진은 다시 올라와 무실점으로 맞고 7이닝 2실점 경기를 만들지만 12개의 공을 더 던짐으로써 99개의 공을 던진 경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3경기 연속 4일 휴식 등판은 류현진에게 악몽이 됐습니다. 류현진은 지난달 25일 매치전에서 10개의 안타를 맞습니다. 하지만 1사1루에서 올라온 트레버 리처즈가 삼진 2개로 이닝을 끝냄으로써 4와 3분의 1이닝 2실점이 기록됩니다. 류현진은 오늘도 안타 10개를 맞고 4실점을 하는데요. 하지만 몬토요 감독은 2대4로 뒤진 4회 말 2사 만루에서 메이저리그 경험이 일천한 패트릭 머피를 올렸고 머피는 JD 마르티네스에게 2타점 적시타, 케빈 플라이키에게 다시 적시타를 맞아 승계주자 3명을 모두 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결국 3과 3분의 2이닝 10피안타 7실점이 된 류현진은 평균자책점이 3.22에서 3.62로 오르는데요. 7자책은 통산 5번째이자 개인 타이 기록으로 류현진은 부상으로 자진강판했던 4월 26일 템파베이전을 제외하면 토론토 입단 후 처음으로 4이닝을 마치지 못하고 내려온 경기가 됐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평균 90.6마일을 기록하며 5경기 연속 90.0마일을 넘었던 류현진은 포심 평균 구속이 89.0마일에 그침으로써 앞선 경기 대비 무려 1.6마일이 낮았는데요. 제구까지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실점하는 과정에서 구리엘의 아쉬운 수비가 있긴 했지만 무려 9개의 하드히트를 허용했고 피안타 10개 중 7개가 하드히트일 정도로 운이 안 따른 경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못 던진 경기가 됐습니다. 오늘 부진이 정말 아쉬웠던 건 만약 오늘 승리했다면 류현진은 2015년 데이비 프라이스 이후 처음으로 5연승에 성공하는 토론토 선발 투수이자 2006년 로이 할러데이 이후 처음으로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먼저 12승을 거두는 토론토 투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오늘 류현진이 부진하기 전까지 토론토는 로저 센터 복귀 후 10경기에서 선발 투수들이 평균자책점 1.34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류현진을 상대한 앞선 2경기에서 13이닝 무실점으로 당했던 보스턴 타선은 류현진이 어떤 공을 던질지 알고 있는 것처럼 류현진의 공을 쉽게 받아쳤는데요. 역시 10개의 안타를 내준 매치 전처럼 타자들은 구석구석을 찌르는 류현진의 제구를 짧고 간결한 스윙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오늘도 홈런을 맞지 않음으로써 6경기 연속 무피 홈런이 된 류현진은 앞으로 상대가 이런 전략을 들고 나왔을 때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류현진은 오늘 경기에 대해 지난 경기보다 제구, 스피드가 부족했다. 타자들이 실투를 놓치지 않았던 게 안타를 많이 허용한 원인이다. 모든 구종이 골고루 맞았다. 모든 게 아쉬웠다며 지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왜 보스턴전을 자청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청한 게 아니라 원래 일정이었다. 최근 4일 휴식 후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준비했던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경기를 택한 건 류현진이 아니라 몬토요 감독이 됩니다.
비록 류현진은 실망스러운 하루가 됐지만 토론토는 7대2까지 벌어졌던 경기를 9대8로 뒤집어 승리함으로써 로저 센터 첫 홈 11연전을 9승 2패로 끝내는 무서운 기세를 이어갔는데요. 류현진에게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되는 득점 지원을 선물하고 있는 토론토 타선은 오늘도 류현진 경기에서 타선이 터지며 류현진의 패전을 지워주게 됩니다. 추격의 시발점은 5회에 나온 게레로의 투런 홈런이었습니다. 게레로는 낮게 떨어진 커브를 아버지와 같은 배드볼 히팅으로 담장을 넘겨 8경기 연속 무홈런 무타점에서 탈출하는데요. 시즌 35호를 날림으로써 오타니와의 차이를 2개로 줄이고 타점에서도 2위 호세 아브레이와의 차이를 4개로 벌리게 됩니다. 보스턴이 8대6으로 앞선 8회 말 2사 1루에서 맷 반스가 등판을 준비하자 스프링어가 대기 타석의 맥과이어에게 다가가 조언을 해주는 모습이 잡히는데요. 스프링어와 반스는 코네티컷 대학 동기로 2011년 드래프트에서 둘은 스프링어가 휴스턴의 전체 11순위, 반스가 보스턴의 전체 19순위 지명을 받고 프로 생활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맥과이어는 9구 볼넷을 골라나가 스프링어에게 반스를 상대할 기회를 제공했고 스프링어는 반스가 던진 한복판 95마일 공을 역전 3런 홈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스프링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최고의 타석은 맥과이어의 9구 볼넷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반스가 어제는 올라오자마자 초구 끝내기 홈런, 오늘은 역전 3런 홈런을 맞은 보스턴은 원정 10연전을 2승 8패로 끝내는데요. 동부 2위로 내려앉은 보스턴은 1위 템파베이와 게임차가 4경기로 벌어짐은 물론 3위 양키스와의 차이는 2경기 반, 4위 토론토와는 3경기로 좁혀지게 됩니다. 토론토에서 기적의 역전승이 나왔다면 샌디에고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실망스러운 피칭을 거듭하던 스넬은 7이닝 13K 2피안타 무실점이라는 시즌 최고의 피칭으로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3개의 삼진은 개인 타이 기록으로 19번의 슬라이더 스윙은 종전 10번을 넘어서는 개인 신기록이자 22번을 2번 기록한 커쇼에 이어 올 시즌 3위에 해당되는 기록이었는데요. 어제 다르비슈가 7이닝 12K를 기록한 샌디에고는 팀 역사상 처음으로 선발 투수들이 2경기 연속 12K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12이닝 19K 1실점을 기록한 스넬이 정말로 살아난 게 맞다면 샌디에고는 천군만마를 얻게 됩니다. 상대 선발이 좌완 범가너였음에도 팅글러 감독은 김하성이 아니라 크로네너스를 선발 유격수로 내보냈는데요. 크로네너스는 1회 선제 적시타에 이어 4회 솔로 홈런으로 팀의 2점을 모두 책임집니다. 번가너는 비록 패했지만 앞선 2경기 7이닝 2실점과 7이닝 1실점에 이어 다시 7이닝 2실점을 기록함으로써 3경기 연속 7이닝에 성공하는데요. 부상 복귀 후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79로 내년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보스턴만큼이나 흔들리고 있는 팀은 뉴욕 매츠인데요. 오늘도 필라델피아에게 0대3으로 패해 애틀란타에게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추락했습니다. 설상가상 매츠는 다음 워싱턴 3연전이 끝나면 다저스, 샌프란시스코와 13경기를 해야 합니다. 매츠 타선을 완벽하게 잠재운 투수는 필라델피아 에이스 잭 윌러였는데요. 윌러는 9이닝 동안 11개의 삼진을 잡고 2피안타 1볼넷 무실점, 올 시즌 2번째 완봉승에 성공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경기에 앞서 로이 할러데이의 34번을 영구 결번으로 정한 필라델피아로서는 할러데이 이후 최고의 에이스가 등장한 건데요. 이닝, 탈삼진,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모두 내셔널리그 1위에 해당되는 윌러는 지난해 맺은 5년 1억 1,800만 달러 계약을 해자 계약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세구라, 하퍼, 리얼무토의 솔로 홈런 3방으로 석점을 뽑았습니다. 류현진이 12승에 실패한 반면 12승에 성공한 투수는 다저스에서 나왔는데요. 워커 뷰러는 좋지 않은 제구 속에서도 6이닝을 8K 4피안타 4볼넷 1실점으로 버텨 시즌 성적을 12승 2패 2.13으로 끌어올리고 최근 6경기 4승 1패 1.14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현재 가장 유력한 사이영 후보 둘은 잭 윌러와 워커 뷰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의 성적을 비교하면 이닝, 탈삼진, 승리 기여도는 윌러가, 다승, 승률, 평균 자책점은 뷰러가 앞서고 있습니다. 기대주 리드 덴머스가 지난 데뷔전에 이어 또 실망스러운 피칭을 한 에인절스는
더 씁쓸한 경기가 됐는데요. 저스틴 터너가 내전근 부상을 당하며 대타로 나온 푸올스에게 투런을 맞은 겁니다. 1999년 7월생으로 푸올스가 세인트루이스의 드래프트 지명을 받고 한 달 후에 태어난 댄머스는 푸올스에게 홈런을 맞은 440번째 투수가 됐는데요. 에인절스에서 5홈런, 다저스에서 9홈런인 푸올스는 통산 676호 홈런으로 696개로 은퇴한 역대 4위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20개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은퇴하게 되면 10년간 $10,000,000를 받고 에인절스 홍보대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푸올스는 에인절스에 있는 95%의 사람들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뼈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터너의 부상 상태가 걱정인 다저스는 어제 변화구 홈런을 만든 벨린저가 오늘은 올 시즌 최고 구속에 해당되는 95마일 공을 홈런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애틀의 일본인 투수 기쿠치는 류현진의 다음 상대인데요. 공교롭게도 둘은 우리 시간으로 8월 15일에 대결하게 됩니다. 먼저 양키스를 상대한 기쿠치는 5이닝을 6K 무실점으로 버팀으로써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7월 5경기에서는 1승 3패 6.11이었지만 8월 2경기에서는 11이닝 1자책입니다. 루이스 힐이 5이닝 8K 무실점으로 역투했지만 타선이 침묵하며 0대2로 패한 양키스는 리조까지 코로나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시애틀은 4연패에서 탈출했고 양키스는 5연승이 중단됐습니다. 박효준은 1번 타자 유격수로 2경기 연속 선발 출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4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쳐 6경기 연속 안타가 중단됐습니다. 신시내티는 오늘은 방망이가 터지지 않았지만 타일러 말리의 7이닝 10K 2실점 역투로 3대2의 승리를 거두고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저스, 샌디에고는 나란히 2승 1패로 시리즈를 끝냈는데요. 그러나 다저스의 상대가 에인절스, 샌디에고의 상대가 애리조나였던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무려 미러키를 상대로 1패 후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7회 벨트의 대타 투런 홈런으로 4대4 동점을 만든 샌프란시스코는 8회 라스텔라가 결승 적시타를 날렸는데요. 러프는 3타수 1홈런 2볼넷으로 활약해 선발 40경기에서 3할 2푼 6리 10홈런 21타점이라는 최고의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템파베이는 어제 브랜든 라우에 이어 오늘은 브렛 필립스의 말로포가 터졌는데요. 지난달 30일에도 말로 홈런을 때려냈던 필립스는 솔로 홈런도 날림으로써 통산 처음 멀티 홈런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취지만은 2타수 무안타 1볼넷 후 교체돼 16타수 무안타 4볼넷 13진의 8월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8회 말 칼슨의 희생플라이에 이은 골드슈미트와 아레나도의 연속 적시타로 석점을 뽑고 5대5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알렉스 레이에스가 9회 초 결승점을 내줘 다시 5할 승률이 무너졌습니다. 내일 메이저리그는 5경기가 열리는데요. 양키스는 제이미슨 타이오니, 샌디에고는 조 머스그로브가 등판합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